내리막길 가면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속도를 제어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. 이게 나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어떻게 멈추지도 못하고, 그래서 이제 멘탈이 나가고 이제 번아웃이 오고 스트레스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. 그리고 실제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얼마인지 따라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70%나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과장님이 계실 때는 회사가 잘 돌아가요. 근데 과장님이 휴가를 가게 되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 당황하시는 그런 사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, 뭐 팀의 성과라든지 또 생산성을 얼마나 키우는지, 특히 인재들을 회사에서 그만두지 못하게 이렇게 정서 관리도 해주고 동기부여도 해주는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콜롬비아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중간 관리자는 다른 직급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, 불안 장애를 겪을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하고요. 실제로 일반 직원들은 우울증을 겪는 비율 한 12% 정도라고 하면 중간 관리자는 18%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조직 문화가 그런 게요. 업무의 압박과 책임은 정말 큰데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좀 적습니다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또 해야 되는 건 많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. 근데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, 중간 관리자 절반 이상이 번아웃으로 호소하고,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승진 포비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차라리 승진하지 말자, 위에서 시키는 실무적인 일만 하면 되지, 어떻게 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,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한계, 효용, 체감의 법칙,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. 동일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용감, 그 만족감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. 처음에 승진을 하고 이게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. 반복되는 업무랑 위에서 또 아래에서 오는 이런 압박 때문에 처음에는 승진한 게 만족스러웠지만 점점점 이제 좀 필요 없는 것 같다, 차라리 승진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왜냐면 이제 번아웃이나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이죠. 업무 압박은 크지만 재량권이 없다,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기 쉽다라는 걸 저는 어떻게 좀 비유를 하고 싶냐면,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자전거,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